새해 인사를 글로 먼저 올리려다가 아무래도 글로는 제 마음이 다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글은 또 보시는 분들만 보시게 되니까요.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이 시끄러운 뉴스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시장을 올바르게 보실 수 있도록 또 주식을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정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지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믿고 따라와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새해 바라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우리 구독자님들 계좌가 든든하게 불어나는 진정한 수익의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전히 미국 증시, 유동성을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동성이 없는 증시의 특징이 뭡니까? 차별화 장세, 빠른 순환매, 그리고 특정 종목으로의 매수 쏠림. 이게 기본값입니다. 요즘 시장 보면서 딱 그렇게 느끼지 않으신가요? 아마 못 느끼는 게 더 어려우실 겁니다. 지난 며칠만 봐도 그렇습니다. 테슬라만 유독 달리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양자 쪽, 어떤 날은 금융주. 그러다 금요일엔 반도체가 올랐죠. 돈이 전체적으로 도는 게 아니라 한정된 물량이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순환매만 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빨리 시장 전체에 시원하게 유동성이 공급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만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유동성 없이 지수만 오르는 거, 이거 소위 말해 빈깡통 상승입니다. 양봉을 몇 개를 띄우든 간에 기초 체력인 돈이 안 들어오면 다시 되돌림, 즉 반납이 나옵니다. 이게 진짜 매수 심리가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닌 거죠. 단타, 수익 물량들이 치고 빠지기 때문에 지수만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이런 장에선 가짜 랠리도 있을 수 있다라고요. 지금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지수 6,900포인트입니다. 금요일 마감도 기가 막히게 딱 6,900 부근이더라고요. 여기가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는 걸 시장이 확인시켜 준 겁니다. 저는 6,900 위로 올라가면 신규 자금이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지수는 올랐어도 유동성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차트 패턴상으로도 역헤드앤 숄더가 보이기도 해서 좋은 패턴도 유동성 공급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유동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동성 없는 돌파는 증시가 아직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오르는 종목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눌릴 때, 하락할 때 잡으셔야 합니다. 빈깡통 상승일 때는 많은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하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동성과 관련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금과 은입니다. 최근 하락 원인을 두고 증거금이 인상돼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물론 영향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1년 가까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금과 은은 증시와 같이 움직이는 시기이다. 그냥 뉴스대로 증거금 올랐으니 떨어졌네 하고 넘어가면 투자가 너무 1차원적입니다. 지금처럼 시작에 돈이 없어서 증시가 힘이 없는데 유동성과 커플링이 된 금이 하락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게다가 선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증거금 몇 푼 올린다고 큰 손들이 거래를 확 줄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20년 짬밥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보면요. 여러분, CME, 시카고 상품 거래소가 공기업일까요? 아닙니다. 여기는 주주들이 소유한 이익을 추구하는 상장된 민간 기업입니다. 이 기업도 파생 상품을 운영하면서 롱도 치겠지만 숏 포지션도 잡습니다. 그런데 최근 금과 은, 안전자산 투자다. 중국이 사고 있다. 미국도 사들이고 있고 현금의 가치가 너무 하락하니까 금이나 은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여러 이유로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의 이유로 인도의 결혼 문화로 금을 사는 시즌이었다고 하고 금이 하락하니까 시즌이 지나갔다고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금이 떨어질 생각을 안 했죠. 또 지금은 지정학적 이슈까지 생겼습니다. 숏 포지션 잡은 세력 입장에선 아주 골치 아팠을 겁니다. 이때 마침 증거금을 인상한다? 과연 이게 순수하게 시장 안정만을 위한 조치였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쇼 포지션을 방어하기 위해 인위적인 하락을 유도한 것이 아닐까? 이런 의심, 투자자라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야 그럴싸한 이유를 내겠지만 제가 주식판에 20년 넘게 있으면서 느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든 어떤 전문가든 그 누구도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를 걱정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이면을 꿰뚫어 보지 않으면 당합니다. 금 하락을 단순히 증거금 탓으로만 돌리지 마시고 전체적인 판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이 떨어지니까 증시가 오를 거다. 혹은 금이랑 비트코인은 같이 간다. 이런 말들 지금 시점엔 다 틀린 얘기입니다. 한동안 코인과 금이 같이 올랐던 건 그냥 둘 다 유동성이 힘을 받았던 시기라 타이밍이 절묘하게 겹쳤던 것뿐입니다. 이걸 두고 금이 코인을 대체한다고 해석하는 건 너무 앞서가는 겁니다. 혹은 어떤 전문가나 유명인이 이야기한 것에 가스라이팅 당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걸 설명한 사람들은요. 나중에 진짜 그런 흐름이 보이면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릴 테니 지금은 잘못된 해석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인도량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고 BYD한테 밀린다는 뉴스 많이 보셨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테슬라 투자하시려면 인도량에 목매지 마시라고요. 테슬라의 미래 주가는 차 몇 대 더 파느냐가 아니라 에너지와 로봇에 달려 있습니다. 처음 전기차 시장은 기대 소비자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점점 기대 소비자들이 줄어들면서 수요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기가 옵니다. 바이든 정권에서 밀어줄 때는 테마주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빠른 성장을 기대할 수도 있었죠. 주주라면 당장의 인도량 숫자보다는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떤 기업으로 도약할지를 보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500짜리 저항 결국 못 넘었고요. 그리고 지켜줬어야 할 470달러도 깨지고 51선 밑까지 내려왔습니다. 하락의 원인이 인도량 같으세요? 저는 유동성 공급의 문제가 1번이고 그 뒤에 원인이 인도량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동성 공급이 있었다면 실망스러운 인도량에도 주가를 끌고 올라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다라고 해석이 나왔을 겁니다. 지금 테슬라 패턴이 뭐냐? 아일랜드 갭 패턴입니다. 왼쪽 오른쪽 갭이 뻥 뚫려 있고 위에 섬처럼 붕 떠 있는 모양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좋은 패턴 중에 제일 안 좋은 놈입니다. 단기 추세가 하락으로 꺾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이게 무효화되려면 무조건 빨리 470달러 위로 다시 올라타서 안착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패턴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래로 410, 400불 구간까지 열려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건 요즘 시장이 워낙 순환매가 빠르니까 테슬라 차례가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쌍고를 제대로 만든 차트입니다. 너무 깨끗한 쌍고 하락 패턴이라서 하락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470을 지켜줘야겠고요. 하락하면 450, 440 부근에 단기 지지가 보이는데요. 데드크로스가 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데드크로스가 나고 진행에 따라 추가적 하락도 예상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옵션 현황을 보고 이야기를 해드리더라고요. 옵션 현황을 보고 이야기하는 건 옵션을 직접 해보시는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옵션 상황을 보여드리는 건 현재 상황이 아닙니다. 옵션 거래라는 건 단타도 스윙도 장기도 있고 가짜로 거래하는 것처럼 올려놨다가 취소해버리는 물량도 있습니다. 옵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설명하기엔 더욱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브로드컴 330 말씀드렸고 우선 반등은 해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주가 흐름입니다. 330 계속 지켜보셔야겠습니다. AMD 이제는 205, 200 구간을 지켜줘야 합니다. 아래로 빠지면 180에서 아래로 하락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MD는 좀 지켜보시고 쫓아가는 매수는 조심하시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비우스 11월 8일에
90에서 83까지 보인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에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의 저점인 구간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건데요. 말씀드린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고요. 이제는 80 구간 아래에서 주가가 맴도는지 느끼시는 연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메타. 차트가 점점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안 좋다는 건 아니고 변해가는 건데요. 640 구간, 변곡점 구간으로 보여서 아래로 하락 시 다시 600 구간까지 열릴 수 있으니까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래티지. 단기 저점 구간에 도달해 있다고 볼 수 있어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주식을 이해하는 폭을 넓히셔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요. 반등은 지속적 상승이 아닙니다. 주식은 계속 상황을 지켜보면서 가야 합니다. 단기 저점이라고 저점이기 때문에 계속 상승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그널이 나타났으니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단기 저점 시그널이 났는데도 하락을 하면 실망 매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급락이 나오기도 합니다. 150 구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현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추격 매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쉽지 않은 종목인데요. 우선 추격 매수를 하신 분들은 수익에 있으실 텐데 신규 진입은 차트를 보는 입장에서도 조심하라는 말씀만 드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진행 상황 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단기적 중요 구간은 175 구간입니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기도 했는데요. 하락 시 140 구간 정도도 보이니까요.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140에 가깝게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듯 보입니다. 엔비디아 180 수없이 말씀드린 자리입니다. 180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SOXL 48 저항 구간입니다. 50 위로 올라서 줘야 추가 상승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BMNR 아직은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코인 쪽으로 유동성 공급이 나와야 상승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아직은 코인 쪽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목만으로는 앞으로 무언가 기대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켓랩은 55, 50에 이미 영상으로 말씀드린 자리에서 수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급하게 쫓아가시기보단 수익을 즐기시고 좋은 기회가 오면 다시 잡아서 물량을 늘려가시면 좋겠습니다. 리게티. 모든 것은 박스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차트를 조금만 열심히 보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지고요. 21, 20 구간, 단기 박스 하단 구간이라 중요 지지 라인 되겠습니다. 보시면 하락 시 15에서 아래로 가능하겠습니다. 이런저런 뉴스에 치이시거나 주식을 편하게 힘들지 않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프리미엄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유동성이 없는 증시 정말 잘 지켜봐야 합니다. 유동성이 계속 없다는 건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수로 증시 추세를 확인하고 분위기를 살피는 것이니까요. 우선 6,900 구간을 보시고 진행 상황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